예, 보신 것처럼 사상 첫 실전 발사를 앞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이 실전 발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앞서서 1, 2차 발사 때와 어떤 것이 다른 겁니까? 네, 1, 2차 발사 자체가 이제 시험 발사, 그래서 이제 정상 비행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였고요. 예. 이번에 이제 우리가 전부 우리 손으로 만든 누리호를 네. 만들었는데 지상에서 검증하는 거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실제 발사를 했었던 것이 1차, 2차 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오히려 발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보완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위성을 상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한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용 위성을 싣고하는 제대로 된 첫 번째 비행이 되는 겁니다. 예. 네, 이번 누리호 발사 민간의 기술 이전을 시작하는 첫 발사입니다. 왜 중요한 건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3차 발사에서부터 한화가 이제 체계 종합 기업으로 같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뒤에서 이번에는 항우연이 지금까지 전체적인 발사 과정을 총괄했기 때문에 네. 뒤에서 좀 보면서 노하우를 습득하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조립도 이제 하나가 하게 되고 이거는 지금까지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었던 이 로켓 이 시스템 전체 발사체 시스템 전체를 이제 민간 기업으로 간다는 건데 다르게 말하자면 이런 비판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스페이스X 같이 이렇게 네. 이미 상업적으로 잘 발사가 되고 있는 그런 발사체가 있는데 왜 우리가 개발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검증도 하고 세계적으로 보여도 주는 겁니다. 우리 발사체를 이용해도 좋습니다라고 예. 우리가 이제 상업적 이용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은 뭐 미국의 애플 핸드폰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굳이 왜 삼성에서 전화를 만드냐? 뭐 이런 그렇죠. 비판하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유무형의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는 건데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을 해보자면 예. 상업적인 발사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발사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좀 민감한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위성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어떤 그런 위성들을 우리 마음대로 쏘기 위해서는 사실 타국의 발사체를 이용한다고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경제적인 걸 떠나서 꼭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를 확 습득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산업화, 우주 산업화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그 도약의 시작인데 대한민국 최초의 이제 우수 발사체 로켓 나로호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나로호는 사실 러시아와 공동 개발을 그렇죠. 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그림을 좀 그린다고 했을 때 밑그림, 예. 스케치를 먼저 그리고 그다음에 자세히 그려가면서 채색까지 과정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처음부터 채색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습득이 빠르냐라고 한다면 뒤에서 보면서 스케치하는 과정을 뒤에서 보고 하나하나 따라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이미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1단 로켓을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 기술진들이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30톤짜리 액체 연료 예. 엔진을 개발을 하고 있었고요. 그것을 밑거름으로 삼아서 75톤 엔진을 개발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공동 개발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사체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전체적인 발사 노하우, 운용 기술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본 적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예. 그것을 같이 했었던 것이 나로호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기술을 가지고 완전히 국내 기술로 만든 것이 누리호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이게 뭐 이제 나로가 네. 오늘 누리호가 오늘 좀 발사를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어제 그 전남 고흥 지역에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준비 작업이 살짝 좀 늦어졌다고 그래요. 네. 이게 좀 오늘 발사에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아주 폭우가 내린다면 좀 영향을 줄 수 예.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이제 방수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 내부에 있는 뭐 연료의 뭐 양부터 시작해서 그 온도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비까지는 다 괜찮은 상황인데 문제는 네. 점검 자체가 조금 늦어진 것이지 그러니까요. 이것이 뭐 치명적인 것은 아닐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태를 보면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제 오늘 오후 6시 24분쯤에 발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네. 근데 2차 때보다 한 2시간 정도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 왜 네. 그런 거였던가요? 1차, 2차 발사는 시험 발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부터는 정말 고객을 태웁니다. 그럼 말하자면 고객이 원하는 그 실용 위성을 태우고 고객을 원하는 곳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데려다 줘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주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인데요. 예. 이 위성의 경우에는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데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항구적으로 태양을 바라보고 있어야지만 전기를 계속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한낮에 위성이 지나간다고 하면 빠르게 지나가니까
저 지구 반대편에선 밤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햇빛을 받았다가 안 받았다 하게 되면 계속 발전이 불가능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해가 뜨는 지역과 지는 지역의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태양빛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태양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궤도를 돌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낮에 쏘거나 한밤에 쏘면 안 되고 해가 질 무렵에 쏴서 이 궤도 자체가 이름도 예쁩니다. 여명 황혼 궤도라고 합니다. 예. 여명과 황혼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그런 예.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저녁에 쏘는 겁니다. 네. 저녁에 쏘면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날이 어두워서 뭐 더 어렵거나 뭐 이렇지는 않나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서 쏘는 것들을 보면 밤에도 많이 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예. 것들은 가능하다라는 거고 어차피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거는 금방 끝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를 가지고 관측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예. 오히려 이렇게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얼마든지 궤도도 조정이 가능하고 발사 시간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요인 외에 다른 변수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날씨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비는 괜찮지만 만약에 바람이 많이 분다 혹은 번개 같은 경우에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 네. 장비가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센서들이 좀 오작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난 발사들도 보면 2차 발사의 경우에는 갑자기 좀 연기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사실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연기가 된 건데 왜 오작동을 일으켰는지 그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발사를 진행해도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한 판단을 대충 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경고 알람 자체가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액체산소, 산화제로 집어넣고 있는 액체산소의 온도가 영하 183도입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예. 낮은 온도죠. 그래서 로켓이 발사될 때 보면 옆에서 막 하얗게 부스러기로 예. 떨어지는 게 그게 이제 얼음이 결빙한 상태에서 이제 대기의 얼음이 말하자면 떨어져 내는 건데 이런 경우에 센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스무스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운용 자체도 노하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모든 문제가 없이 오케이 사인이 나는지를 끝까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누리호가 이제 발사가 되면 네. 이 비행 시간이 뭐 20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총 비행 시간이.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20분밖에 안 날아가면은 좀 보는 입장에서는 좀 뭔가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 텐데 그 과정에서 여러 과정이 좀 이루어지겠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로켓이 다단 로켓이기 때문에 단 분리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제가 이 포인트를 좀 같이 보면 좋겠다는 걸 좀 예. 짚어드리면요. 예. 발사 후에 1분 정도가 지나면 맥스 Q 지점이라고 해서 공압이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점이 도착합니다. 예. 그걸 넘어가게 되면 이 1분을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대기가 희박해지니까 압력은 오히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1분째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느냐를 보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고요. 125초가 지나면 2분 정도 지나게 되면 1단이 예. 분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234초가 지나면 페어링이 분리가 되는데 위성을 싸고 있는 위에 예. 껍데기가 그렇죠. 떨어지는 겁니다. 나로 1차 발사 때 예. 그게 이제 미분리가 있었었죠. 그다음에 272초가 지나게 되면 2단이 분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783초가 되면 이때부터 위성 분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전부 다 보게 되고 지난 발사와 다르게 이번에는 위성이 20초마다 하나씩 분리가 돼요. 그리고 생중계가 되면서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실 저도 떨리는데 그러니까요. 또 연구진들은 얼마나 또 그러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용한 응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누리호 3차 발사가 이제 모두 성공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당당한 발사체 운영 국가가 되게 됩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세계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건 맞습니다. 네. 우리가 자가용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과 항상 남의 차를 타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7번째 국가 어떤 거냐면 1톤 이상의 페이로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올릴 수 있는 그 양을 말합니다. 페이로드를 1톤 이상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발사체를 지닌 국가로서 7번째가 되는 겁니다. 1톤 이하는 사실 예를 들면 북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톤 정도 돼야지만 제대로 된 무언가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첨단 우주 기술을 지녔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국격을 높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적으로도 이제는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사실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중요한 건데 자, 지난번 이제 1차, 2차는 이제 시험 발사니까 어느 정도 얼마든지 이제 실패를 해도 네. 뭐 이해가 되고 네, 맞습니다. 시험이니까 뭐 다음에 잘하면 된다 이렇게 했을 텐데 오늘은 진짜 실전이잖아요. 네.
꼭 성공해야겠네요. 네, 그런 면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정말 응원하지만 지금 또 연구진들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그렇죠.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